계약법만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례 보시면 우리 교재도 요거를 제 1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부 뭐 1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2부가 되는 거고, 요게 3부. 지금 빠져있지만 이제 3부 그러면 계약법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민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크게 세 파트예요. 민법 총칙,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 과목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재 제목이기도 하고, 민법만 우리 시험 과목인 게 아니죠. 민법 및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사특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사특별법. 요게 또 우리 골치를 좀 아프게 하는 내용이에요. 민사특별법. 자, 우리 이제 뭐 앞으로 또 공부하면서 언급이 되겠지만, 일반 법 종류를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게요. 요거는 모든 행위 또는 뭐 모든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규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특별법은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민법에 이제 우리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할 내용으로 여러분 뭐 잘 아실 수 있는 임대차라는 계약 유형이 있어요. 근데 임대차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뭐 주택이나 건물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임대차는 단순해요.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건 통틀어서 임대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택이나 건물 이런 부동산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자전거를 여러분들한테 유원지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빌린다, 이런 것도 다 임대차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임대차라는 계약은 그 법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어떤 사람이 빌려주고 빌렸느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몽땅 적용을 하는 게 민법에 있는 임대차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같은 계약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느냐, 되게 임대인이 경제적 강자고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좀 담합을 해서 어떻게 횡포를 부린다거나 이러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주택이다, 주거 문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집 없는 서민들, 임차인들이 집도 없이 임대인들의 횡포에 휘둘릴 수가 있다. 그걸 좀 규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특별히 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럴 때 이제 제정하는 게 뭐 특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목적물이 주택일 때는 민법 외에 이 법을 적용하라 하고 제정된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특별법에서 아주 중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행위, 특정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 목적물이 모일 때만, 주택일 때만 적용되는 거. 그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다른 법에서도 이런 문구들은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주택 임대차에도 임대차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요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민법에는 A라고 정했는데 여기는 B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때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이 일어나면 이런 거는 법률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특별법이 뭐하는 우선하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위해서 제정이 된 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일 취지로 그 주택의 임대 목적물이 영세 상가 건물일 때 역시 어때요? 임대인들의 횡포에 그 영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세 임차인들의 영업권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특별히 또 이 법을 적용하라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우리 민사특별법의 두 번째 유형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그냥 저런 것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법이 잘 읽어지지도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해 나갈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거 형태나 또 상가 형태 이런 게 예전에는 독립적인 주택, 독립적인 상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갈수록 어때요?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복합 상가 뭐 이런 형태로 그 건물 안에 여러 소유자들이 주거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럴 때는
우리 민법이 이야기하는 이 물권 관계,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 그럼 사람이 물건을 어때요?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물권법에서 그 소유권의 내용을 강력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단독주택을 시골에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주택을 개조를 하건 어떻게 하건 특별히 이 공법인 어떤 국가가 정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게 아파트나 이렇다면 어때요? 내가 내부백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옆호에 심각한 안전성을 해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민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그런 건물을 뭐라고 하느냐? 집합건물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라 그래서 집합건물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